2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33회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2번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는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부증, 증가가 안 된다. 영속성, 영원하다. 개별성, 다르다. 그리고 인접성, 연속되었다. 연결됐다. 이 5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 1번을 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을 부동성이라고 하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된다. 국지화 그러면 특정 지역에만 있다. 이런 말이고,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땅 있는 곳에서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 틀렸죠? 우리 지난 1강에서 땅이라는 것은 5개의 경제적 관점이 있는데, 자자, 생소품 이렇게 하자고요. 땅은 자산이면서 자본,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 그리고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생산 요소고 그 다음에 소비재다. 물론 땅이 자산이면서 자본이죠. 그래서 소비재 성격은 갖고 있지 않다. 틀렸죠. 소비재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소비재라는 것은 땅이 직접 만족을 줄 때를 말하고, 그러면 어떨 때 땅이 소비재냐라고 한다면 자연 경관이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땅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때는 그때 땅은 소비재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우리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말만 따지면은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증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땅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증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어서 공급이 증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바로 용도 입장에서 땅의 증가가 되는 것을 경제적 공급 이렇게 하는 거죠. 3번은 틀린 거. 개별성은 관련이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부증성, 전체적으로 한정됐다. 증가가 안 된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토지의 공급은 용도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어긋나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토지가 부증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가가 안 된다. 그런데 용도 입장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부증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가 안 되지만 용도 입장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장단기 그러면은 개론에서 장기, 단기 이런 말들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간이 짧은 거, 기간이 긴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조합니다. 개론에서의 장기,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있다, 장기예요. 수량의 변화가 없다, 단기입니다. 그래서 수량의 변화라는 개념으로 장단기를 이해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량의 변화가 있다, 장기. 수량의 변화가 없다, 단기예요. 그 다음에 탄력, 비탄력 이 문제도 수량의 변화로 이해를 합니다. 수량의 변화가 있다, 탄력적이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 다음에 수량의 변화가 적다, 비탄력이다. 다시요. 그러니까 수량의 변화로 수량의 변화가 있다, 장기고, 수량의 변화가 있다, 탄력적이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수량의 완전 비탄력이고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단기는 완전 비탄력 해야 돼요. 근데 장단기 완전 비탄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중성은 단기고 완전 비탄력이고, 용도 입장에서는 장기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부중성은 단기적이고 완전 비탄력이고, 용도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완전히 섞여져 갖고 틀린 말이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수량의 변화가 있다, 장기, 탄력적이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단기,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5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감가상각 그러면 가격을 깎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격을 깎을 때는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값어치가 떨어지느냐? 그 물건이 수명이 있을 때, 그 수명이라는 걸 내음연수고,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수명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감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감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다. 해야 되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라는 것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은 여러 가지로 틀렸다. 다시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을 배제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한데, 이 말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때이다.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성과 관련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1번이지만 지문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꼭 우리 기본 강좌를 통해서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관리에 의의를 높게 한다. 자, 여기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이 3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중개사, 평가사, 관리사가 있어요. 그럴 때 관리는요,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걸로요. 그 다음에 중개는요,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걸로. 그 다음에 평가는요, 개별성 관련이 있는 걸로. 그래서 1번은 X. 다시 한번요. 관리는 영속성, 평가는 개별성, 중개는 부동성. 그 공인된 자격증 3개 말하자면 중개사, 평가사, 중평관이죠. 관리사. 그래서 중개사는 부동성, 평가사는 개별성, 그 다음에 관리는 영속성. 1번은 X. 개별성이 아니고 영속성이에요. 2번.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안정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불안전 경쟁시장이 있고, 불안전 경쟁의 반대는 완전 경쟁이고, 완전 경쟁은 우리 기억납니까? 정동진다. 정보가 공개됐다. 동질이 다수다. 징태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시장은 정동진다. 강원도의 정동진이에요. 그런데 정보가 공개되고 동질이 다수고 징태 자유롭고 다수의 매도자, 매수자가 있을 때 하나만 어긋나도 불안전 시장인데, 개별성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 시장이다. 2번이 맞는 것. 3번 인접성, 이게 쭉 연결됐다 이 말이고, 수급은 수요 공급을 말합니다. 불균형, 그러면 수요 공급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은 말하자면 부증성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증성은 공급을 말하는 거고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인접성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아니고 부증성이다. 그리고 균형가격, 그러면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형성되는 것이 균형가격. 근데 공급이 없다. 그래서 수급이 불균형하다. 이 근거는 부증성이죠. 3번은 X. 4번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의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개별성 그러면 다르다. 일물일가의 법칙 그러면 동일 물건의 동일 가격. 다시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다. 예, 동일 물건, 같은 물건은 가격이 같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개별성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 일물, 같은 물건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가라는 것도 같은 가격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안 되죠.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도적 관점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해야 되고 4번이 틀린 말. 5번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감가라는 것은 가격을 깎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 땅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어서 감가라는 게 없다. 여기서의 가치는 물리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입장에서 감가는 없어요.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있다.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물리적 감가를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으로 물리적 감가의 필요성을 배제한다 해야 되겠죠. 근거가 아니고 배제해서 5번이 틀린 것. 자, 6번입니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입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 지문 맞는 건데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미래의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라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영원하기 때문에 장래 이익의 수입을 현재로 가져오는 걸 환원이라고 해요. 환원이라는 것은 미래 수입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이때에 말하자면 직접 환원, 그러면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환원을 직접 환원입니다. 미래 수입을 현재로 가져올 때 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을 직접 환원법. 그래서 6번은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인데 그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방법으로 가격을 구하는 걸 수입 방식이고, 수입 방식의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든 가격을 수익가액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가액을 할 때 미래 수익이 순수익이고 환원이라는 건 미래 또는 현재로 가져올 때 제가 할인수 이자 계산,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그 다음에 회수율, 상각률, 회상, 할인수 더하기 회상인데 회수율과 상각률, 투자한 돈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수율, 상각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직접 환원법 합니다. 6번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강좌 평가편에서 수입 방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6번은 맞는 것. 7번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이용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다. 틀렸죠? 땅이라는 것은 개별성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어렵다. 그러나 이용, 용도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옆에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용도적 대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용도적 대체 해갖고 용도 측면에서는 바꿀 수 있다. 7번은 X. 8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중성 예외다, 부중성이다, 부중성이다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기본 강좌를 하면서 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부중성이다. 그러니까 부중성은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전체가 우리나라의 국토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바다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뭐가 돼요? 육지인데 육지는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지가 있고요. 이만큼 택지가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땅을 바다를 메꿔 가지고 이만큼 논으로 만들었어요. 바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육지가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한정됐다. 그러기 때문에 부중성이다 하자는 거죠. 그래서 8번은 X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도 전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개별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외부 효과 그러면 주변에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외부 효과라는 말은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단서 3개가 있는 거 기억납니까? 의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좋은 영향 주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 주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같은 말과 연관되는 게 우리 기억납니까? 외, 지, 적, 경. 이 4가지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 4가지는 주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주변에 영향을 준다. 외부 효과. 주변을 분석한다. 지역 분석. 주변과 어울린다. 적합의 원칙.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격을 깎는다. 경제적 감가. 이 주변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위치가 만들어져야 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성과 인접성이 관련이 된다. 그래서 9번은 X. 부동성, 인접성 해야 9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외부 효과는 정의되든 부가되든 상관이 없어요. 10번 부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다. 공시 방법은 땅이라는 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산은 어떻게 합니까? 점유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라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10번도 X 해서 우리 2강에서는 부동산 특성에 관련된 가장 난해한 문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좌를 통해서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